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던 날 어린 왕자의 별을 말끔히 정돈해 놓았어요. 막 돋아난 바오바브 나무의 싹들도 모두 뽑았지요.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잘했어. 안녕. 꽃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저를 부디 용서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심술 부리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왕자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왕자님도 어리석었어요. 이젠 유리 덮개도 필요 없어요. 제겐 가시가 있으니까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자기가 살던 별을 떠나 여러 별을 차례차례 방문했죠.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 뿐이었어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그걸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술꾼이 살고 있는 세 번째 별. 또 별들 중에 아주 작아서 별이 한 바퀴 도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는 아주 작은 별에는 등 하나와 그 등불을 켜는 사람만 살고 있는 5번째 별. 어린 왕자는 날마다 1440번이나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작은 별을 떠나는 게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어쩔 수 없죠. 그 별은 아주 작아서 등대 하나, 그리고 그 등대를 켜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탐험가가 아니라 기록만 하고 산이나 바다처럼 변하지 않는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꽃따위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는 6번째 별. 이쯤에서 어린 왕자는 갑자기 어린 왕자가 살았던 그곳에 있는 꽃이 보고 싶어졌어요. 내 꽃은 덧없는 존재구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시 몇 개뿐인데 그런 꽃을 버려두고 오다니.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6번째 별에서 만난 지리학자의 말에 따라 커다란 별 7번째 별, 지구를 찾아오게 되었죠. 거칠고 험한 아프리카 사막에서 나를 만났고 그리고 뱀과 여우도 만나게 되었죠. 어린 왕자는 사막을 헤매고 모래밭과 바위 더미와 눈 속을 헤맨 끝에 드디어 길을 찾아냈어요. 길이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곳은 장미꽃이 가득 핀 정원이었어요. 장미꽃은 어린 왕자가 별에 두고 왔던 그 꽃과 꼭 닮았지요.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들은 장미꽃이야. 어린 왕자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린 왕자의 꽃은 자기 같은 꽃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내 별에 있는 꽃이 정원에 가득한 이 꽃들을 본다면 무척 괴로워하겠지. 창피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죽는 신용까지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또 잘 돌봐주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괴롭히려고 진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난 세상에서 하나뿐인 귀한 꽃을 가져서 부자인 줄 알았어. 흔해 빠진 장미꽃인 줄도 모르고. 평범한 장미꽃 한 송이와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화산 3개.
내가 가진 거라고는 고작 그것뿐인데 어떻게 훌륭한 왕자라고 할 수 있겠어.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요. 안녕. 여우가 인사했어요. 안녕. 넌 누구니? 난 여우야. 나하고 놀아주지 않을래? 난 지금 너무나 슬프거든.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야.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길들인다는 건 서로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야. 넌 나에게는 아직 수많은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난 너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 난 다른 여우들과 같은 여우에 불과할 테니까.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될 테니까. 아,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 별에 혹시 닭도 있니? 없어. 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내 생활은 너무 단조로워. 난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 닭도 모습이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래서 난 심심해. 그러나 만일 너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태양이 떠오르듯 밝아질 거야. 나는 모든 발자국 소리 중에서 너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숨게 하겠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나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겠지. 저기 저 황금빛 밀밭을 좀 봐.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봐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너의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만약 너가 날 길들인다면 난 밀밭을 볼 때마다 널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럼 난 밀밭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까지도 사랑하게 되겠지. 여우는 한참 동안 어린 왕자의 얼굴을 바라본 다음 말했어요. 너가 나를 길들여 주겠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은걸. 누구나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걸 알 시간조차 없어. 그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지만 사랑, 우정 같은 걸 파는 가게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너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이면 돼. 널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참을성이 필요해. 처음엔 지금처럼 나랑 좀 떨어져서 풀밭에 앉아 있는 거야. 난 곁눈으로 가끔씩 너를 바라볼 거야. 그렇게 말없이 기다리면 돼. 그러다 보면 넌 매일 조금씩 내게로 가까이 올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어제랑 똑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만약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가까워 오면 난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져서 막 뛰어다닐 거야. 그럼 넌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너가 아무 때나 찾아온다면 난 너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돼. 어린 왕자와 여우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는 동안 여우는 어느새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졌답니다. 어느덧 여우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여우는 울고 싶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우가 말했어요. 밀밭 색깔 말이야. 어서 장미꽃밭에 한번 가보렴. 너의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걸 넌 깨닫게 될 거야. 그러고 난 후 다시 나에게 와서 작별 인사를 해주겠니?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찾아갔어요.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내 장미와는 달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지. 길들이기 전에 여우가 다른 여우와 똑같은 여우인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내 친구 여우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여우가 됐지.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어요. 잘했어. 잘 가. 이제 내 비밀을 이야기해 줄게. 그건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보아야 무엇이든 제대로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너가 그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건 그 꽃을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고 살지. 하지만 넌 잊어서는 안 돼. 넌 너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거든. 넌 너의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난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 천천히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흘렀어요. 마실 물도 이젠 떨어졌고 나는 아직 비행기도 고치지 못했죠.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목이 마른걸? 우리 우물물 찾으러 갈까? 이렇게 넓은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하지만 우린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 그림처럼 펼쳐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어요. 사막도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때 내 눈에는 고요한 사막의 모래가 신비하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드넓은 사막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였죠.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야. 아저씨가 내 친구인 여우랑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기뻐. 잠시 후 나는
잠든 어린 왕자를 안고 다시 걸었어요. 나는 밤새도록 걷다가 해가 뜰 무렵에야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은 무척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그 물은 여느 물과는 달랐죠. 별이 쏟아지는 밤길을 지나 도르래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내 힘으로 손수기러 올린 것이었으니까요. 어릴 적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처럼 교회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음악처럼 서로 주고받는 상냥한 미소처럼 빛나는 물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즐거웠어요. 아저씨의 별에 사는 사람들은 정원에 수많은 장미꽃을 가꾸지만 정작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그래, 찾지 못하지. 하지만 그건 한 송이의 장미꽃에서도 단 한 방울의 물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말이야. 맞아.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어린 왕자의 말을 들으며 나도 물을 마셨어요. 이젠 살 것 같았죠. 그렇게 어린 왕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흐르고 어린 왕자가 지구에 떨어진 지 1년이 되는 날 밤이었죠. 어린 왕자는 자기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이젠 그 별에 있는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낀 어린 왕자는 지구의 사막에 떨어진 지 1년이 되는 날 밤 자기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 난 너의 웃음소리를 언제까지나 듣고 싶어.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그 별들 중에 한 별에 내가 살고 있고 그 별에서 내가 웃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저씨한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럼 아저씨는 혼자서만 웃을 수 있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지금은 슬프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슬픔이 사라지면 나를 알게 된 것도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야.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남게 될 거고. 그럼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을 수 있겠지. 별을 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아저씨를 미친 사람 취급할걸? 그렇게 되면 내가 아저씨에게 나쁜 짓을 한 셈이네. 어린 왕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왕자는 뱀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갔죠. 어린 왕자의 별로 돌아갔죠. 나는 어쩌다 운 좋게 비행기를 다 고쳤고 비행기를 다 고친 나도 집으로 돌아왔죠. 가만히 보면 어린 왕자 이야기 속에서 말한 대로 어른들은 정말 숫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위에 무슨 명문대에 다니고 몇 위에 대기업에 종사하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하지만 어른들만 그럴까요? 요즘 어린이들의 생활을 들여다봐도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몇 등을 하고 학원을 몇 군데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다 보면 자연스레 경쟁이 생기고 또 열심히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무엇이든 제대로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선행입니다.